자,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변심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가끔 불길한 예감을 마주합니다. 평소와는 다른 말투, 묘하게 어색해진 공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달라진 행동 패턴들 말이죠. 오늘은 조금 매운맛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MBTI 성격 유형별로 나타나는 바람 피우는 징조와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동기에 대해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누군가를 의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관계의 균열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각 유형이 결핍을 느낄 때 어떤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는지 이해하기 위한 심리 지도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의 연인을 떠올려 보세요. 혹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꺼내어 대입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16가지 유형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각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석가형 그룹인 N티형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들은 논리와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관계 밖으로 눈을 돌릴 때 그 동기는 주로 지적인 공허함이나 시스템의 오류에서 기인합니다. INTJ 유형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이들의 마음은 정교하게 설계된 설계도와 같습니다. INTJ가 바람을 피우거나 마음이 떠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징조는 바로 미래 계획에서의 삭제입니다. 평소에는 5년 뒤, 10년 뒤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당연하게 공유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내년 계획조차 모호하게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들의 뇌구조 속에서 여러분이라는 변수가 오류로 처리되어 삭제되고 있는 과정일 수 있거든요. 토론을 즐기던 사람이 이제는 여러분의 의견에 반박조차 하지 않고 그냥 알았어 라고 말하며 대화를 단절한다면 그건 이미 다른 곳에 자신의 논리적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뜻입니다. INTP는 어떨까요? 이들은 마치 끝없는 호기심을 가진 탐험가와 같습니다. INTP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파는 동기는 지적 자극의 결핍입니다. 연인과의 대화가 더 이상 새롭지 않고 패턴화되었다고 느낄 때 이들은 자신의 세계로 숨어거리거나 새로운 자극을 주는 대상을 찾습니다. 징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평소보다 더 심하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몰두하며 여러분이 옆에 있어도 마치 유령처럼 행동합니다. 질문을 던져도 영혼 없는 대답만 돌아온다면 이들의 뇌는 이미 새로운 탐구 대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ENTJ와 ENTP는 조금 더 외향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ENTJ는 관계도 하나의 프로젝트로 봅니다. 이 프로젝트가 더 이상 수익성이 없거나 나를 성장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이들은 아주 냉정하게 다른 대안을 검토합니다. 갑자기 일핑계가 많아지고 여러분과의 시간을 비효율적이라고 몰아세우기 시작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반면 ENTP는 지루함을 참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이 바람을 피우는 동기는 재미와 가능성입니다. 평소보다 유독 외부 모임이 잦아지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정작 여러분과의 약속은 뒷전으로 미룬다면 그건 새로운 자극에 도파민이 터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외교관형인 NF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룹은 감정과 의미를 먹고 삽니다. 이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주로 정서적 결핍과 이해받지 못한다는 소외감 때문입니다. INFJ의 마음은 깊고 푸른 바다와 같습니다. 이들은 관계에서 영혼의 연결을 원합니다. 만약 INFJ가 마음을 돌린다면 그건 오랫동안 쌓아양이 인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징조는 고요하지만 치명적입니다. 평소 여러분의 기분을 살피고 배려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지독하게 차가워집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벽이 세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들은 바람을 피우기 전 이미 마음속으로 수만 번의 이별을 연습합니다. 만약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면 그건 상대가 자신의 깊은 내면을 알아봐 주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INFP는 꿈을 꾸는 예술가와 같습니다. 이들이 다른 곳을 보는 동기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갈구입니다. 현실의 연애가 너무 팍팍하고 갈등만 가득할 때 이들은 자신을 완벽하게 긍정해주는 환상 속의 존재를 현실에서 찾으려 합니다.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고 SNS에 감성적인 글귀를 올리는데 그 대상이 내가 아닌 것 같다면 의심해 볼 만합니다. 이들은 죄책감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유독 눈을 피하거나 과하게 친절해지는 양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ENFJ와 ENFP는 사람을 좋아하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ENFJ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만약 연인에게서 충분한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자신을 우러러봐 주거나 극진히 대접해주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챙김이 과해지고 집에 들어오기 싫어한다면 밖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ENFP는 금사빠 기질이 가장 강한 유형 중 하나죠. 이들에게 바람의 징조는 열정의 전이입니다. 여러분에게 쏟던 그 엄청난 리액션과 칭찬이 갑자기 사라지고 다른 주제나 다른 인물에 대해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한다면 그건 이미 마음의 무게추가 옮겨간 것입니다. 다음은 관리자형인 SJ형입니다. 이들은 책임감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룹은 바람을 피울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일단 마음이 변하면 가장 치밀하고 완벽하게 숨기려 합니다. ESTJ와 ISFJ는 루틴의 화신들입니다. 이들이 바람을 피운다면 그건 현재의 관계가 너무나 불안정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겨 상처받았을 때입니다. ISTJ의 징조는 완벽한 알리바이입니다. 평소 퇴근 시간, 주말 일정이 칼 같던 사람이 갑자기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일정을 변경하기 시작한다면 의심해보세요. ISFJ는 헌신이 거절당했을 때 무너집니다. 연인을 위해 차려준 밥상보다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타인의 다정함에 흔들립니다. 이들은 바람을 피우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며 평소보다 과하게 집안일을 하거나 선물을 사오는 등 보상행동을 보입니다. ESTJ와 ESFJ는 사회적 평판을 중시합니다. 이들은 대놓고 바람을 피우기보다 사회적인 관계망 안에서 교묘하게 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ESTJ는 권력욕과 통제욕이 동기가 됩니다. 연인이 자신을 통제하려 하거나 무능하게 볼 때 자신을 따르는 부하나 지인에게 눈을 돌립니다. 징조는 비판적인 태도의 강화입니다. 여러분의 단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언행을 한다면 그건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ESFJ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연인이 바빠서 자신을 방치한다고 느낄 때 모임이나 동호회에서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갑자기 모임 단톡방에 집착하거나 외모 가꾸기에 공을 들인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탐험가형인 SP형입니다. 이들은 현재의 즐거움과 감각적 자극에 민감합니다. 가장 충동적이고 과감하게 움직이는 그룹이기도 하죠. ISTP와 ISFP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ISTP가 다른 것을 보는 이유는 구속에 대한 반발입니다. 연인이 너무 달라붙거나 감정적으로 요구가 많을 때 이들은 숨이 막혀 도망치듯 다른 자극을 찾습니다. 징조는 갑작스러운 잠수입니다. 연락이 두절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나중에 물어봐도 귀찮다는 듯이 대답을 피합니다. ISFP는 감각적인 끌림에 약합니다. 분위기 좋은 곳, 좋은 음악, 나를 설레게 하는 향기에 취해 순간적인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과 있을 때 멍하게 딴 생각을 하거나 한숨을 쉬는 등 불만족스러운 티를 팍팍 냅니다. ESTP와 ESFP는 이 리스트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자극 추구 성향이 극도로 높습니다. ESTP는 정복욕이 강합니다.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어 지루해지면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나서는 본능이 꿈틀댑니다. 징조는 과시욕의 폭발입니다. 갑자기 명품을 사거나 차를 바꾸고 밤거리를 배회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ESFP는 주목받는 것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이들에게 익숙해진 연인의 박수는 더 이상 짜릿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중, 새로운 환호가 있는 곳으로 이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향합니다. 갑자기 화려해진 옷차림과 잦은 술자리는 이들이 새로운 무대를 찾았다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16가지 유형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내 연인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 가슴이 철렁하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바람은 단순히 상대가 나빠서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지만 그 이면에는 관계 내에서의 미충족된 욕구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NT형은 지적인 존중을,
NF형은 정서적 공감을, SJ형은 안정적인 인정을, SP형은 함께 즐기는 자극을 원합니다. 이 핵심적인 욕구가 결핍될 때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는 곳을 채우기 위해 밖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네가 나를 외롭게 해서 바람을 피웠어 라는 말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일 뿐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결핍이 느껴질 때 대화를 시도하거나 관계를 정리하지 기만이라는 선택지를 고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징조들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인격적 결함을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 관계에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는 경고 등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상대의 행동을 유형별 특징으로 분석하다 보면 그동안 나를 탓하며 갉아먹었던 자존감을 회복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자극에 취약한 구조를 가졌구나. 그 유형은 갈등을 피하려고 침묵하는 게 종특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순간 고통의 무게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얻어가셨으면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상대의 MBTI 유형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직감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신호가 맞았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짓는 집이지만 누군가 몰래 기둥을 갉아먹고 있었다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안녕하신가요? 아니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징조들 중 하나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나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어렵지만 심리학은 그 길을 조금 더 선명하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